시대는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했습니까? 앞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무섭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제가 맡은 순서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시대 흐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맞죠? 1차, 2차, 3차가 있었어요. 1차 산업혁명 때 전세로 퍼져나갔던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지금 김지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세기 걸렸죠. 2차 산업혁명 때는요,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3차 산업혁명 때는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오, 황미영 사장님 정답. 30년 걸렸어요. 매번 이렇게 보면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죠. 4차 산업혁명 시기 얼마나 걸렸을까요? 5년에서 10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빨라졌을까요? 이렇게 네트워크 때문에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거. 기간이 굉장히 빠르게 단축이 됐죠. 한 세기가 걸린 것도 아니고요. 반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반세기가 걸린 것도 아니고, 단 5년에서 10년입니다. 지금 나도 모르게 이미 변해가고 있고, 변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거 체감을 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는 좀 알아야 되겠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시대가 변했을까? 아니면 변하고 있을까? 아니면 변해가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요, 변해가고 있다. 변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앞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무섭다라는 거죠. 이분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도 이 물음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기 바라요.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변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시기 때는 한 세기, 반세기라는 기간이 걸렸는데 3차 산업혁명 때는요, 인터넷 온라인이 개발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편리함으로 다가왔죠. 과거의 아날로그, 투지폰, 오프라인 설계사 보험, 인간의 노동력, 3차 산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건 그전에 제가 했던 얘기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날로그는요, 디지털로 변했습니다. 투지폰은요, 5G 스마트폰으로 변했습니다. 오프라인은 온라인으로 변했고요. 설계사 보험 하시는 분들은 다이렉트 보험으로 변했습니다. 한마디로 온라인 보험으로 변했다는 거죠. 인간의 노동력은 뭘로 변해가고 있을까요? 인공지능 그리고 무인화로 변했습니다. 3차 산업은 당연히 4차 산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변해가고 있다? 여러분, 이 6가지 중에서 멈춘 것이 있나요? 변하지 않고 멈춰 있다. 있을까요? 정보라 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멈춰 있는 게 있어요? 단 한 가지도 멈춰 있던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중일까요? 아니면 변했을까요? 오늘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어떻게 체감하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집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변했습니다. 변한 걸 넘어서 이제는요, 이 모든 것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그게 바로 AI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는요, AI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꺼내시면 그전에는 인터넷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은요, 휴대폰을 꺼내대면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뭘 할까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AI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AI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에 시대는 변했습니다. 라고 여쭤봤을까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이미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결과를 넘어서 AI하고 같이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AI 시대 당신의 일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AI 시대인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던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두 물음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내가 하고 있는 일 괜찮을 거야.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괜찮을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뭐 10년, 20년, 30년 뒤에도 괜찮을 거야.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먹고 살기가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10년 뒤, 5년 뒤, 그 뒤를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10년 뒤도 있을 거라고 무의식중에 생각을 한다는 거죠. 괜찮겠지, 이 생각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괜찮을까요? 항상 편리함으로 다가와서 그 편리함은요, 우리의 틀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GPT가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재밌었죠? 그리고 모든 게 다 쉬웠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쉬웠어요. 그리고 빨랐습니다. 가장 좋은 게, 야, 편하다. 진짜 편리하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다들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나 이거 사용 안 할 거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냥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힘들 줄 알았는데, 불편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쉬웠고요.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고 재밌어요. 그래서 계속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편리함을 느꼈을 겁니다. 이 GPT가요, 모든 것을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거를 굉장히 빠르게 우리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사람보다 습득이 더 빠른 게 GPT라는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바둑을 뒀잖아요. 뭐 하고요? AI 하고요. 에이, 그때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에이, AI가 이기겠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그때 한 판은 빼고 모두가 AI가 이겼습니다. GPT는 습득을 하죠.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뇌가 학습을 하던 GPT가 이제 몸을 얻었습니다. 몸을 얻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몸까지 얻은 피지컬 AI가 도입되면 국내 전체 일자리 4개 중 1개는 대체될 수 있을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회계사가 되려면 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리죠.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회계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받아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 회계사 한 명을 다시 숙련자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수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GPT가, AI가 그걸 대신하고 있습니다.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을까요? 과거에 어떤 산업혁명이 있었을까요? 대량 생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도자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로. 근데 그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라고 하죠. 그 장인을 한 명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장인이 도자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걸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각 분업별로 사람을 쪼갠 겁니다. 공정을 쪼갠 거죠. 그 공정에 사람이 투입이 된 거고, 한 사람이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된 거죠. 그걸로 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AI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중간 과정에 있던 거를 사람이 아닌 AI로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셨을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의 오너라면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AI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은요, 연봉도 줘야 되겠죠. 퇴직금도 줘야 됩니다. 아프면 일을 못합니다. 24시간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파업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로봇이 투입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파업을 하고 뭐 난리가 났죠. 우리 협의 없으면 단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 과거에 증기기관이 개발됐을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일자리를 저 증기가 뺏어갈 거야. 그래서 그 증기기관을 부시자라고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AI는요, 먹지도 자지도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파업도 안 합니다. 연봉요? 를 받아갈까요? 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너라면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AI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보신다면 아주 쉽게 판단이 나실 겁니다. 2030년 전망은요, 사람의 일자리 40%가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40%. 아마 이 수치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변화가 될 겁니다. 2030년 하면 몇 년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몇 가지 좀 보여드릴까요? 10대 로펌 신입 변호사 2년 만에 14% 줄었다. 아까 방송에서도 보셨죠? GPT가 대신하지 않습니까? 이게 2024년 5월 10일자 법률 신문에 나와 있던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13.9% 4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1월 7일자예요. 일자리 위협하는 AI 전문직도 대체한다. 컴퓨터 전공 로스쿨 졸업생들도 취업난이 극심하다. 한때 굉장히 인기 있던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죠. 이야, 역사 철학 전공자하고 비슷하게 떨어졌대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요, 내 자녀가 의사가 되길 원합니다. 변호사가 되길 원해요. 회계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하시고 계십니까? 의과 대학 하면 진짜 좋겠다. 의사가 되면 진짜 좋겠다.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해고보다 먼저 채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고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채용부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채용 안 하면 어떻게 해? 그 자리를 AI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AI 신이 화이트 칼라의 절반 일자리가 날아갈 것. AI 폭발적 성장 이면의 불안과 갈등. 항상 불안과 갈등이 있으면은요. 사람의 일자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말은 나와도 해결된 건 없었죠. 향후 1에서 5년 내 AI가 신입 화이트 칼라 직업의 절반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실업률의 10에서 20%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한때 미국 대공황 이후 최대 일자리 충격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하버드 청년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59%가요. 인공지능이 자신들의 취업 전망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를 나온 학생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서울대로 나온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중수표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대학만 나오면 다 될 거라고 생각될까요? 글로벌 AI 인력 구조 변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기업의 66%가 신입 채용을 축소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2025년 11월자 발표예요. 전 세계 기업 66%가 향후 3년간 초급 인력 채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해고를 했습니다. 9천 명 해고, 9천 명 감축, 또 9천 명 해고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의사하고 인터뷰했던 자료인데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의대 가지 말라고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대 보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의대 가는 것 의미 없습니다. 이건 교육 전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의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의사가 되기까지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의학 지식은 계속 바뀌니까 모든 걸 따라잡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의사들은 시간도 제한돼 있고 실수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뛰어난 외과 의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도 전 세계예요. 이분이 의사예요. 언제쯤 휴머노이드 로봇이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사람보다 더 뛰어난
휴머노이드 로봇 3년이랍니다. 3년. 여러분 3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외과 의사 수보다 훌륭한 외과 수술을 하는 옵티머스 로봇이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대량 생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지 않고요. 이제 로봇을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던 그 생산 시설에서 지금 로봇을 대량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만드는지 아세요? 올해 1,000억대 목표입니다. 1,000억대. 3년도 안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AI가 로봇이 수술하는 장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토마토를 껍질을 벗기고 다시 꼬맨다거나 이런 영상 많이 보셨죠? 지금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에서 소리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편하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야, 우리도 이제 생활이 풍요로워지겠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건강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반자율주행차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인 택시가 지금 운행 중에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것도 미국에서요. LA에 간 한혜진은 무인 택시를 타보게 되는데 우리 저거 타보자. 이게 뭔데요? 이거 무인 택시. 나 저거 타보고 싶었어. 오.
무서운데? 오, 간다. 오, 너무 이상하다. 차 왔어. 앞에 차 있어. 어머, 피해간다. 뭐야. 어머, 너무 이상하다. 혼자 깜빡이를 켜고 난리 났네. 스무스한 차선 변경. 지금 약간 급하긴 했어요. 앞에 차 있어요. 싸. 기사님, 안전운행 부탁드려요. 너무 무섭거든요. 다 왔나요? 다 왔대. 기사님, 잘 가세요. 너무 신기하다. 저게 로보택시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갖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라스베가스로 달리고 있습니다. 알아서 다 합니다. 자동으로 요. 여러분 자동차를 주문하게 되면 탁송이 오게 되겠죠? 테슬라에서 자동차를 주문하면요. 내가 있는 곳까지 차가 스스로 옵니다. 이런 걸 보면 운전업은 좀 오래 갈 거야. 화물 운전은 오래 갈 거야. 탁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지금 5년 뒤 어떻게 변해갈까요? 지금 영상 화면이 하나가 안 보이는데 지금 조선소에서는요. 40%가 로봇이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AI, 로봇이 용접할 수 있는 스마트 허브 생산 시설도 구축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AI, 휴머노이드, 이렇게만 보면은 농사도 가능하죠. 지금 자동화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앉아 있어요. AI가 잘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AI가 못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AI가 잘하는 일은요. 속도가 빠릅니다. 정확하고요. 무한 반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AI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걸 잘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뢰, 관계식, 경험을 못합니다. 어떤 경험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먹어보고 사용해보고 소비, 추천, 내가 사용해보고 누구한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건 못합니다. 사람을 연결하는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AI가 바꾼 일의 방식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개인 스토어, 플랫폼 스토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인스타, 틱톡샵 굉장히 많아졌죠. 왜 많은 오프라인을 이용을 안 하게 될까요? 오프라인을 하게 되면은요, 고정비가 많이 지출됩니다.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그런데 방문객이 없어요. 근데 개인 스토어나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AI 때문에 더 편해진 거죠. 무점포가 가능하고요. 24시간 자동으로 판매 가능합니다. 혼자서도 운영이 가능해요. 그전에는 개인 스토어를 하려고 하면 혼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AI가 다 해주잖아요. 상담도 AI가 해줍니다. 오프라인 마트 찾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걸 한번 표로 보여드릴까요? 이커머스가 온라인입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이렇게 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대형마트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걸 표로 보여드릴까요?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무점포, 대형마트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소비 패턴이 바뀌었어요. 뭘로요? 무점포, 온라인으로요. 거의 2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팬데믹 이후, 그리고 AI가 들어오면서 뭐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2024년 기준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무점포는요, 242조 원입니다. 온라인이 79조 원이었던 게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대형마트는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여러분들 대형마트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소비 패턴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개인 스토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초기 비용 적고 재고 부담 적고 내가 직접 안 팔아도 되는 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 시스템에 판매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개인 스토어를 해가지고 부자가 될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게 가장 많이 생긴 이유가 가장 안전한 걸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나도 스토어 할래? 하시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부자 되려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업을 해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200만 원이라도 수입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왜? AI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현금 흐름 사분면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월급 생활자, 자영업자, 전문직이 있고 사업가, 투자가가 있습니다.
월급 생활자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요, 내가 시간을 돈으로 바꿉니다. 한마디로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요. 단지 일자리는 가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팔아서 수입을 얻습니다. 근데 사업가는 이런 분들을 시스템화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수입이 생기게끔 하는 게 바로 사업가예요. 투자가는 당연히 어디에 투자해서 돈으로 돈을 생산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왼쪽, 오른쪽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을 해야지만 수입이 있다? 노동소득? 땀을 흘리지 않은 수입은 수입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이제 그건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으시면요. 요즘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 AI 때문에 모든 게 변했는데? 월급 생활자나 자영업자 전문직 같은 경우는요, 지금 AI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니고 바뀌었습니다. 이 수입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제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가 투자가는요, 아니, 또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노동소득을 버시는 많은 분들이 있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아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흐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스템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모든 것을 구축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임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 합류하는 거죠. 그게 많은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근데 이 프랜차이즈 사업은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구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마지막 거는 합류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산이 필요하다거나 하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제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커머스를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1인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뭘까요?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더 싸기 때문에. 요즘에는 미용실도 잘 가지 않습니다. 염색제나 모든 거를 요즘에는 다이소 가서 구입을 해요. 왜? 미용실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니까. 미국에서는 본인이 집에서 직접 머리를 깎으면 머리를 잘 안 해요. 비싸다고. 일반 마케팅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모든 유통 방식은 아직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중간 과정만 축소가 됐을 뿐이지. 생산자가 도매점을 통해서 각 소매점으로 이어집니다. 그 소매점에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도 있죠. 근데 그 소비자분들도 주변 분들한테 입소문을 냅니다. 야, 저기 굉장히 괜찮아. 맛있어. 옷이 되게 이뻐. 여러분들 그렇게 소문내지 않습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수입은 없는데도 입소문을 내요. 이런 소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돈을 많이 벌까요? 도매점이겠죠. 왜? 나를 통해서 가져가는 소매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매점은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갈 겁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게 일반 마케팅이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직거래인 건 잘 아실 겁니다. 생산자하고 바로 나하고. 그러면 저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주위 분들한테 말을 할까 안 할까?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게 직거래 방식입니다. 광고 방식은요, 일반 마케팅 같은 건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구전, 소셜미디어, 잡지 등의 광고를 합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오로지 내가 체험했던 그것을 가지고 구전 광고를 합니다. 내가 매개체가 되는 거죠. 수입 방식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회사 총판 도매점, 소매점이 나누어서 분배를 합니다. 내가 이용하는, 내가 소비자인데, 나는 광고도 해주는데 소비자는 지출만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회사와 소비자가 나눠서 분배가 되면서 소비만 하는 회원들도 수익이 발생하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AI가 못하는 게 있다고 했죠? 직접 사용해보고 추천을 못합니다. 감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휴먼 비즈니스는 유일하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겠습니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성화시키겠다. 노무현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육성 공약을 했고요.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은요, 10년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무점포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다단계라는 용어를 씁니다. 매일경제에서는 지금 대학에서도 석박사 과정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워렌 버핏,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시간을 사는 사람, 워렌 버핏입니다. 부자들은요, 시간을 삽니다. 하지만 그 반대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파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월급쟁이들은 머리로는 다 알아. 조만간 회사가 나를 버릴 날이 온다는 것도 알고 뻔한 월급보다 돈을 더 벌고 싶다면 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 하지만 머리로만 이해할 뿐 몸은 행동하지 않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것이 피곤하고 괴롭다고 툴툴대면서도 내 사업을 준비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달라지셨나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 5가지. 지금은 AI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바뀐다라가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공강제약이 없어야 되고 창업비용이 적어야 되고 실패 위험이 적어야 되고 시대 트렌드에 맞아야 된다는 거. 5번째는 오래 할 수 있는 일. 8시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변화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건 트레이드입니다. 국제무역관리청 공식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빨간 부분만 좀 보여드릴게요. 한국은 2022년에 전체의 약 38%에 해당하는 18억 달러를 수입하는 미국 건강보조식품의 글로벌 최고 시장입니다. 2023년 47억 달러였던 시장이 2030년에는 200억 달러로 치솟을 것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통을 한다라면 어떤 걸 유통하는 게 나을까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의 전망입니다. 200억 달러라고 그랬죠? 2030년도까지요. 몇 조 원이요? 25조 원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가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요. 지금 독일 PM 2023년 기준 봤을 때 몇이에요? 수입액이 우리나라 1위입니다. PM 인터내셔널. 여기 여러분은 제약회사도 많이 있어요. 저 동아제약도 있잖아요. 동아제약이 몇 배입니까? 수입액이?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독일 PM은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최소 구매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한 장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차로 하죠. 그래서 1200만 원까지도 듭니다. 야쿠르트를 판매하려면요. 저는 판권도 사야 됩니다. 유통권이죠. 그럼 900만 원 이상까지도 듭니다. 야, 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 요즘 포장마차도 차로 합니다. 1500만 원까지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비즈니스, 이런 사업 하시겠습니까? 2월 1일부터 반합니다. 독일 PM에서는 600포인트가 매니저 자격이 됩니다. 퀵스타트 플러스 와보를 하게 되면 오토십이죠. 매니저 인정을 해줘요. 편승 딱 한 번. 파워칵테일, 리스토레이트 6개씩 오는 거고요. 액티바이즈 세럼이 추가로 옵니다. 금액이 내려갔어요. 세상에. 창업비용이요. 내가 건강기능식품 1위 하는 대한민국 수입액 1위 하는 회사의 모든 판권을 갖는 금액이 99만 1,100원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어록이 있습니다. 돌다리만 두드리지 말라.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다. 너무 오래 생각하다 보면 기회를 잃는다. 신중히 생각하느라 시간을 끄는 것보다 실패해도 시도하는 게 좋다. 신중을 핑계로 결정을 미루느니 빨리 실패하고 빨리 재도전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시대는 이미 변했습니다. 문제는 알고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5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준비하면서요. 야, 홍동주 대표님이 하셨던 얘기겠죠? 3년이면 족하다. 보셨나요? 미래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제가 맡은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